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인 민사특별법 제29강 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4.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권의 효력, 구분지상권,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건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최장 존속기간은 없고 최단 존속기간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자, 강행규정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여기서 정한 존속기간 이하로 정해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정한 건 무효고 이 법에서 정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존속기간 첫 번째, 견고한 건축물. 자, 건물 견고한 겁니다. 뭐 석조라든가 석회조, 석조는 돌로 만든 거고 석회조는 콘크리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연화조 뭐 돌로 만든 건데, 이런 거는 무조건 30년. 자, 수목,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30년. 자, 두 번째, 그 밖의 건물. 자, 여기 튼튼한 게 아니라 튼튼하지 않은 그 밖의 건물. 몇 년? 15년. 네, 딱 반이죠. 자, 그 밖의 건물 외에 공작물 중에, 공작물의 종류를 안 정해서, 종류도 안 정하고 그 내용도 정하지 않은 거, 어떤 공작물인지 정하지 않은, 이거 역시 15년. 네, 15년.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냥 공작물. 네, 내용을 다 정한 거지. 어떠한 공작물을 딱 하기로 정했을 때 5년입니다. 5년. 지상권은 건물, 그리고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토지를 사용할 때. 자, 이렇게 딱 있는데, 가끔가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지문으로 종류와 내용을 정하지 않은 수목의 경우에는 그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한다. 틀린 거야. 공작물이잖아. 수목은 종류를 정하든 말든 30년이야. 네, 정하든 말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공작물, 그냥 공작물이라고 했을 때는 5년인데, 공작물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지 않을 때는 15년이다. 요거는 규정이 또 따로가 있어요. 약간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민법 규정이 약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81조에 되어 있고, 자, 요 기간은 최단이야. 최단 기간.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 법에 따르는 거예요. 최단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갱신을 했어, 다시. 그때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 최단 기간을 따르는 겁니다. 최단 기간. 자, 지상권의 이 최단 기간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당사자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이란. 자, 갱신 청구권. 뭐냐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상권의 특징은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을 할 때 건물을 소유한다든가, 건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을 소유한다든가, 공작물을 소유한다든가, 이런 걸 소유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지상권이. 자,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소유했는데 건물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자,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수목을 소유하기로 하고 30년 지상권을 줬는데 30년 후에 만료가 됐는데 수목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이렇게 수목이나 건물이나 공작물이 존존하는 경우에 만료 시에, 그러면 지상권자는 갱신하면 고칠 게 다시 신용으로 고쳐서 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편신자의 편신. 기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고쳐서 늘린다. 갱신할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갱신 청구권.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해주죠. 지상권 설정을 해주고 뭐 지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지료에 대한 약정의 요소는 무상의 지료도 가능해요. 지료 같은 경우는 무상도 가능하고 최장 기간도 없으니까 기간을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영구 무한도 가능한 겁니다. 판례상. 자, 지료를 정했다면 지료를 지불을 할 겁니다. 지료는 지상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지불을 하면 돼요. 자, 설정하고 지료를 딱 이렇게 했는데 기간이 다 됐어. 자,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자, 만료가 됐는데 1. 기간 만료. 2. 건물 존재.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거야. 그때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한 거를 갱신합시다. 계약을 갱신합시다. 그게 바로 갱신 청구권 또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는 노 할 수도 있어. 아니 나 못해. 그러면 지상권자에게 어떤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될 거니 이 건물 날리게 생겼잖아. 건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시가로 건물을 사셔. 지상물. 그 지상물이라고 해. 지상에 있는 물건. 지상물을 매수하셔 당신이. 청구권이. 그거는 형성권이야. 무조건 사야 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그 살 능력이 안 되면 갱신하는 거예요. 기간을. 갱신하는 거야. 반대로 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해서 갱신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노를 했어. 그러면 노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내가 이 건물 시가로 살 테니까 갱신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 반대로 토지 소유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사겠다고. 그런 권리는 양쪽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갱신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다시 또 기간을 또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단 존속 기간보다 밑으로 줄여서는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법에 30년인데 왜 20년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주장을 해도 토지 소유자가 반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라. 자, 이게 바로 갱신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중요한 거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지금 청구권 지상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려면 인정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지상권자가 지료를 이익이 2년이란 얘기예요. 이익에 걸쳐서 안 냈어. 체납한 경우. 2년 연속해서 안 내도 되고 1년 냈다 1년 내고 안 내고 다시 또 1년 안 내고 이렇게 끊어도 되는데 2년 연속 체납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못해요. 계약갱신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지상물 매수도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헐라고 해야지. 헐라고 그러면 끝이. 그러니까 지료를 연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료를 이익에 연소하든 연소하지 않든. 자, 그런데 판례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지료를 1년 연체했어. 지금 1년 딱 연체했어. 1년 연체. 1년 안 냈어. 안 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양도했어. 팔았어. 자, 새로운 양수인이 있죠. 새로운 토지 소유자야. 자, 토지의 양수인. 토지 양수인에게도 또 1년 연체했어. 지료를. 잘 생각해봐요. 자, 합쳐서 2년이야. 합쳐서. 그러면 지상권자는 양수인은 지상권자에게 2년 연체가 되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이제 그만 주겠다고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얘기할 수 있나 없나? 판례는 없다. 왜?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새로 계산한다. 야. 이제 1년밖에 안 돼. 1년 더 남아있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착각이 딱 좋아요. 그래서 판례에 교재에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알기 쉽게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료 체납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질 않아요. 새로 계산을 해야 돼. 새로 다시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권을 갱신한 경우에 지상권을 이제 갱신을 했어. 자, 지상권을 갱신 청구를 해서 그럼 갱신한다고 갱신 청구하면 최단 존속기간보다 더 줄여서 갱신하지 못하고 최단 존속기간 또는 그 이상으로 서로 계약을 하는 거고, 새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전 계약하고 동일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 그러니까 그만큼 지상권은 지상권자에게 법에서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음, 지상권의 그런 효력. 자, 지상권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지상권자의 효력이라고 보면 돼요. 지상권자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지상권의 효력은 첫 번째, 지상권자의 그 권리이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사용권. 제일 중요한 거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토지상의 권리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지상권자가 뭐 건물을 소유할 거면 건물을 지으면 되고, 수목을 소유할 거면 수목을 심으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공작물을 소유할 거면 공작물을 지으면 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도 있어. 그리고 토지 사용이 만약에 방해된다면, 토지가 있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막 건물을 짓는다 하면 이거 다 방해를 제거할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리고 점유 반환하시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분. 지상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토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처분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처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있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이거 처분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 허락받고 처분하는 게 아니야. 지가 팔면 되는 거야. 그래도 지상권은 그대로 등기부에 있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아까 양수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자는 나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등기부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지상권이 있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양수인은 지상권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처분, 지상권 처분. 자, 이 지상권 처분에 있어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도 있어. 양도. 남에게 팔 수 있다는 얘기야, 지상권만. 자, 그리고 존속기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어.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서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 이러한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를 규정한 민법의 규정은, 민법 제288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계약에 의해서 처분 안 하기로 약정해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야.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전세권은 서로 합의해갖고 처분 금지를 하면 당사자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하면 전세권은 양도를 못해요. 근데 지상권은 그런 특약 해봐야 지상권자가 내가 팔고 나가겠다는데 하면 끝난 거예요. 왜? 강행 규정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대출을. 자, 치료 지급 의무 같은 경우. 자, 치료 지급.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지급이 의무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전세금과 전세권 설정 등기한 계약서가 있어야만 등기가 돼. 등기부의 전세권에는 전세금 얼마도 다 등기가 돼. 근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를 얘기 안 해도, 지료가 없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지상권의 같은 경우는 지상권의 그 대가죠.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료라고 그러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지급하는 게 요소가 아니야. 안 해도 지상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무상도 가능하다. 만약에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무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아까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도 인정 안 되고 매수 청구권은 더더구나 인정이 안 되고. 자, 그게 지상권의 효력이고. 자, 이번에는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은
구분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자, 토지의 입체적, 공간적 이용을 해서 특수화된 지상권이. 자, 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 위로 전선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 30m에서 50m, 지상, 토지 30m에서 50m까지는 우리가 좀 임대해서 쓰겠어. 지상권을 좀 주셔. 그럼 구분해서 지상권을 파는 거예요. 지하도 마찬가지고,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자, 이게 가능한데, 이 구분 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 수목, 뭐 기타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지상권 쓸 수 있는데 수목은 아니에요. 건물, 공작물. 원래는 그냥 지상권일 때는 수목도 가능한데 구분 지상권만큼은 수목이 안 돼. 수목은 무조건 지상을 써야 되잖아. 공중에 있던 나무는 없잖아요. 땅 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없어. 그래서 수목은 구분 지상권의 목적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수목을 목적으로는 구분 지상권을 못한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구분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일부. 근데 전면적 제한은 못해. 구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특수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중에 하나인데, 묘가 있으면 이 묘의 일정한 부분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가 묘를 얘기해요. 묘. 무덤 분자, 무덤 묘자예요. 분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 분묘기지권이. 자,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제 취득. 어떻게 취득을 하냐?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먼저 그 타인 토지에다가 우리 아버지 묘를 모시겠어. 분묘기지를 얻는 거예요. 자, 타인 토지에다가 타인 토지, 그러니까 타인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원래 내 토지야.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 그리고 토지를 팔면서 이 분묘를 없앤다는 특약이 없는 거야. 어떤 특약이.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돼요. 일종의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야. 그 사가는 사람이. 세 번째는 타인 토지인데 똑같아. 20년 동안. 자, 20년 동안 점유취득 시효하고 똑같아요, 이게. 20년 동안 평원, 공연, 선의무 가시는 필요 없어. 남이 따는 거 아는데 뭐 이미 아기로 한 거야. 그렇지만 분묘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 전통 내려오는 제사의 전통을 존중하는 위해서 20년 동안 타인 토지의 평온 공연하기에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가 취득을 해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취득을 해도 이거는 관습법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그냥 취득을 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취득하는 건 그렇고, 대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분묘기지권을 내가 있다고 해도 이 분묘기지권 내에서 있는 무덤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가능해. 이장은 가능한데,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니 墓까지 아버지하고 합장을 하겠다?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있는 것만. 새로운 건 그거 반드시 유명하시고. 자, 그리고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상권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은 뭐 토지가 멸실됐다든가 혼동으로 소멸한다든가, 그리고 존속기간 만료, 토지 수용, 소멸시효 완성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상권의 우선에서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지상권 소멸의 효과가 중요해요. 효과. 자, 소멸 효과.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소멸이 정상적으로 지료를 다 냈어. 그리고 기간이 다 만료했는데 아직도 목적물이 있을 때.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 기간이 만료한 거예요. 자, 2년 이상 지조 체납도 없었어. 자, 기간이 만료했어. 기간 만료. 이렇게 기간이 만료를 하면 지상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야. 이건 법에서 보장을 해줘.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듣는다라고 거절을 했어. 이거를 토지 소유자가 거절을 하면 또 무슨 권리가 있다? 현재 지상물이 남아 있으니까 지상물, 지상에 있는 물건이에요. 건물일 수도 있고 수목일 수도 있고 공작물일 수도 있고
지상물을 매수해 주시오. 시가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못해. 그런데 계약갱신을 요구를 안 했는데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계약갱신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만료된 때 되니까 먼저 갱신 안 한다고. 나 갱신 안 해, 토지 소유자가. 이러면 갱신 안 한다는데 무슨 갱신 요구 청구하고 자시고 어디서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형성권이야.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형성권. 그냥 권리가 형성이 되는 권리예요. 뭐 토지 소유자가 난 그거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안 사고 지상물은 안 사고 갱신만 안 하겠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상권자는 비용을 상한 청구했어요. 비용이 들어오면 상한을 청구하는데 돌려달라고. 비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필요비 꼭 써야 되는 거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유익, 어떤 이익을, 토지의 이익이 된 거야. 자, 지상권 같은 경우는 필요비는 자기가 이익을 보니까 필요비 청구를 못 해요. 다 자기가 필요해서 쓴 거야, 지상권은. 근데 유익비, 토지에 큰 이익을 줬을 때는 청구가 가능한데, 만약에 특약으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유익비가 발생하여도 유익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유익비를 안 하겠다고 특약을 하면, 요게 유효한 거예요, 특약을 하면 유효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익비를 물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특약을 해도 유효하다. 요건 강행 규정이 아닌 거예요. 임의 규정. 자, 여러분들 지금 지상권에 대한 걸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이 만료됐을 때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거절을 했을 때, 거절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2년 이상, 자, 2년 이상 지로 체납을 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바로 지상권을 계약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이 경우 지조 2년 체납에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계약갱신도 못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도 못하고. 자, 1년만 체납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팔았어. 새로운 양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양수인에게 또 1년을 체납했어. 합쳐서 2년이지만은 이 사람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못해요. 왜? 2년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한 건 의미가 없다. 이거 새로운 양수인은 새로이 지상권이 설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강 지상권의 그 뒷부분 4. 지상권의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법정기간이었고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갱신 청구권 거절 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것. 지상권의 효력, 그리고 구분지상권,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지상권과 관련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이 강의를 한 두세 번 보시면 지상권에 대한 전체의 흐름이 잡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